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산삼 산지인 함양에서 어제 산삼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의 천혜의 환경에서 자라는 산양삼은 2020년 함양 세계 산삼 엑스포를 앞두고 세계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정기를 품고 자란 산양삼이 빨간 꽃을 피웠습니다. 삼국시대 최대 산삼 재배지로 전국 10만이들이 모여들었다는 함양. 해발 500m 이상 부엽토 산지에서 잘 크는 산양삼을 재배하는 데 최적입니다. 현재 산양삼 재배 농가는 480여 곳, 연간 6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양삼을 포함한 산약초의 명성은 항노화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함양군은 산악 관광자원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연계해 항노화 물질을 추출하는 연구센터와 휴양단지를 결합한 복합단지 힐빙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양삼, 이 부분을 포함한 함양에는 모든 건강먹거리 산업, 그다음에 치유산업, 그다음에 휴양산업, 포괄한 힐빙센터로 거점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함양이 항노화 산업의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근 중국, 베트남과의 우호 교류 체결 등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에도 나섭니다. 산삼 축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질을 높이고 사무실을 향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세계 속에 항노화 산업의 함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 유통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생산 이력제를 시행한 함양의 대표 항노화 작물 산양삼. 함양군은 세계시장 도약을 위해 2020년 함양 세계 산삼 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함양은 흔히 선비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옛 사대부의 정취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의 아름다움과 물길을 따라 지어진 정자의 그림 같은 풍경을 최세진 기자가 안내합니다. 덕유산 줄기를 병풍처럼 끼고 들어앉은 고즈넉한 마을.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함양 계평마을입니다. 예스러운 한옥들과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당대 최고 유학자 일두 정여창 선생의 생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오래된 한옥은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산과 들과 바람, 사시사철 다른 자연 풍경을 집안으로 빌려오는 차경,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총 각으로 등록한 게 10,000명 정도인데 114분이 함양에서 나왔고, 그래서 저희 고장을 선비의 고장이라 하고. 한 폭의 그림처럼 계곡 속에 들어앉은 정자 한 채. 너럭바위 위를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시 한 수가 절로 나올 것만 같습니다. 농월정과 거연정, 동호정 등 함양 화림동 계곡에 굽이굽이 들어선 8정자 가운데 지금은 4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돌 반석 위에 물이 고인 것이 전부 이제 하나씩 달이 비쳐서 이 정자를 비추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정자가 달빛에 부옇게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고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사색과 풍류를 즐겼던 조선시대 선비 문화. 선비의 고장 함양의 면면에 옛 정취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찬성 37, 반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13명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내년 1월까지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업무와 재정 운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진주시 맞춤형 복지시책인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어제 공식 창립했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100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선임됐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10월 말 좋은세상 복지재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롯데가 김해관광 유통단지를 약속대로 조성하지 않으면 경상남도가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롯데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준공 승인을 받은 김해관광 유통단지. 준공 승인을 받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 등 6개 시설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11개 시설물 가운데 착공조차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게 결정되거나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가 착공하지 않은 28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다시 사들여 아예 다른 용도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은 경상남도가 이제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와의 잘못된 그런 계약들을 깨끗하게 좀 청산하고 정말 도민들의 이익을 위한 일들을 이제 도가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경상남도는 롯데가 법정 시한인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최소 689억 원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이행하도록 촉구도 했고 또 구두로도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른 용도로의 개발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행 강제금의 재매입까지 코너에 몰린 롯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덥습니다. 벌써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통영을 제외한 경남 모든 시군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창한 하늘만큼 오늘 대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5.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밀양이 35도, 김해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합천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7.3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합천이 36도, 진주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고요. 단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에는 엷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남쪽에서 무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4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삼천포 8포 매립지에서 다음 달 5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낙동강유형환경청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농수로 가까이에 인공습지를 만든 후 오염물질이 습지를 통과하도록 물길을 돌리는 생태 농수로를 조성합니다. 거창군이 9월 초까지 무인항공 벼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합천군 산가면 양전리에 2020년까지 친환경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만호 경남도의원이 지리산댐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만호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지리산댐은 홍수 조절용이 아닌 다목적 댐이어야 하며 다소 환경 파괴와 무리가 있더라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리산댐이 홍수 조절 효과와 경제성이 없어 환경 파괴만 야기시킬 거라며 반대하고 있고 진주 등 서부 경남 주민들 사이에도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 산청군 시천면에서 신청사 문을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옛 사무소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지리산 능선 이미지와 전통 한옥의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천왕봉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신청사는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청사 담장과 울타리는 없앴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